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령 1호.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비상계엄의 대표적 문건들입니다.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문건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습니다.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? 그렇습니다.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? 네.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단서는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USB입니다.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에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겁니다. 올해 2월 검찰은 USB 속 문건들을 근거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. 계엄 문건과 USB 속 문건을 비교했더니 비슷한 양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계엄 문건들은 제목을 가운데로 정렬해서 글씨는 진하게 밑줄을 그어 표시했는데 USB 속 문건들도 양식이 같았던 겁니다. 또 목차를 구분할 때 네모, 세모, 동그라미 순으로 구분한 것도 그랬습니다. 표기 방식도 같았습니다. 제 구조처럼 제와 다음 명사는 한 칸 띄었고 날짜를 적을 때는 12월 3일처럼 가운데 마침표를 찍었고 19시 한처럼 언제까지를 나타낼 때 한을 썼습니다. 검찰은 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하던 시점에 노 씨가 장관 공관을 드나든 것도 이런 의심을 키웁니다. 노 씨가 계엄 문건들을 작성했다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손에서 계엄이 시작된 셈입니다. 노 전 사령관 측은 문서 형식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다 썼다고 할 수 있느냐며 노 씨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도 노 씨가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. 노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고 김 전 장관의 노트북도 압수 전에 훼손돼 작성자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노 씨의 역할 규명은 특검 수사로 넘어갈 거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.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자신의 차량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. 국방라인에서 근무하세요, 용산라인에서 근무하세요라는 질문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V는 VIP, 즉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뜻하는 줄임말입니다. 노 전 사령관은 이어 4, 5년, 3, 4년 전에 알았다 뿐이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있다며 비선으로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며칠 지나면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문제의 통화는 사위의 준장 진급에 대해 노 전 사령관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은 녹취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그리고 이 통화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 노 전 사령관이 대선 이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고 이른바 비선으로 비상계엄 선포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고 스스로 과시한 겁니다. 실제로 9.3의 전 육군 이기감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. 대통령이 자신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고 했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영은 물론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과 함께 가스, 폭파, 침몰, 격침과 같은 사살을 암시하는 내란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노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비선 역할을 해왔다면 수첩 속 계획 역시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.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날에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닷새가 지난 지난해 12월 7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이 역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머물러 온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입니다.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함께 USB를 확보했습니다.
USB에선 노 전 사령관이 2020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문건이 여럿 발견됐습니다. 먼저 파일명 식목일 행사 계획,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퇴임 시 행동과 2, 3개월 야인 생활 후 정치 참여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. 특히 자1호 퇴임 시는 몸값을 최대한 유지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하다며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퇴임한다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4일 짧은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. 일정 기간 거리두기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해 대권 주자의 길로 간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임 후 넉 달이 지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.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YP 작전 계획,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약자를 적은 듯한 문건도 있었습니다.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라거나 외교, 안보, 통일 등 업무만 청와대에서 관장하고 경제 등 기타 업무는 철저히 내각에 위임한다는 등 인사와 정책을 아우르는 구상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YR 계획으로 적힌 파일엔 국립묘지 참배, 노무현, 김대중, 김영삼,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같은 향후 일정이 담겼습니다. 공교롭게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행보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. 윤 전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노 전 사령관도 검경 조사에서 문건 작성 경위를 포함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.